외신 지지율 떨어진 윤, 이태원 참사로 시험대, 세월호 선례 재현일 수도. 지난 5월 취임 이후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이태원 참사로 다시 한번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30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3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사후 대처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지, 윤 정권의 무능함에 대한 야권 프레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통신은 현재 상황을 서울의 비극이라고 부르며 이번 이태원 참사 수습과 대응에 관한 평가가 윤 정부의 향후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몇 시간 만에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하고 잇따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유족과 부상자의 치유 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안전 조치를 검토를 약속했다. 미 중앙정보부 CIA 출신의 김수 랜드코퍼레이션 정책 분석가는 블룸버그의 현 정부의 사건 수습과 대응을 야당과 여당 모두 주목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소한 실수나 착오조차 현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띌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보수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이 한국갤럽이 실시한 주간 정례 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며, 이는 지난 5월 취임 당시인 51%에서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3주차 33%를 기록한 이후 9월 4주차 28%부터 5주 연속 20%대로 내려앉았다가 이번 조사에서 30대 턱걸이를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상외교 일선에서 처신 문제를 일으킨 경험, 자질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번 이태원 참사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고였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미흡한 초동 조치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임했던 사례가 이번 정부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김두현 신미안보센터의 선임연구원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참사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가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세월호라는 미국의 역사를 길잡이로 본다면 윤 대통령이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박 전 대통령처럼 쫓겨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국 외신들은 정부의 현장 통제 등 사전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가 예견된 인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규제가 풀린 뒤 맞이한 첫 헬로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계부처의 사전 예방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 NYT는 곤중 통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나라인 한국에서의 이태원 상황은 최근의 정치적 시위 현장에서 민간인보다 경찰이 많은 것처럼 보인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존 제이 범죄학 컬리지 강사인 브라이언 히긴스는 NYT에 경찰과 공공안전 당국자들이 쏟아져 나온 규모의 군중에 대한 대응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걸로 보인다며, 충분한 현장 인력과 계획이 없었던 것은 꽤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영국 BBC 방송도 이번 행사에 참가 인원 제한이 없었던 점에 주목해 안전 기준과 군중 통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의문을 제기했고, 프랑스 AFP 통신은 참사 이틀 전인 27일 이태원에 20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한다고 밝힌 경찰 보도자료를 언급하면서 이번 참사가 대비 부족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의 또 대규모 공습, 키이우 80% 단수,
35만 가구 정전, 종합 2부, 전국 수백 곳 정전 및 지하철 열차 중단, 미사일 드론 10개 지역 공격, 체코 총리 공습 직후 키이우 도착, 유럽 전체 위안 싸움 지원 계속해야. 러시아가 31일 현지 시간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곳곳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고 AP,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러시아의 공습으로 2명이 다치고 에너지 시설이 손상돼 35만 가구가 정전됐다고 밝혔다. 키이우 지역의 80%에서 물 공급이 끊어지고 일부 지역은 휴대전화도 불통됐다. 키이우 외곽 지역에서는 장기간 단전 가능성도 있다고 시 당국이 주민들에게 알렸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동북부 히르키우에서도 핵심 기반 시설이 2차례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 남부 자포리자에서도 러시아의 공습으로 일부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역 관계자들이 전했다. 남부 체르카시와 중부 키로보라드, 서부 빈리차도 공습으로 인해 주요 에너지 기반 시설과 민간 건물이 손상됐다. 폴타바주는 중부 도시 크레멘추크의 수력 발전소가 공격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은 일부 지역에서 정전으로 철도 교통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서부 르비우도 공격 목표가 됐지만 미사일을 막아냈다고 르비우주가 밝혔다. 이웃 나라인 몰도바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에는 방공망에 격추된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몰도바 내무부가 밝혔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이 10개 지역, 18개 목표물을 공격했다며 이들 목표 대부분이 에너지 시설이었고 이로 인해 7개 지역 수백 개 마을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카스피의 북쪽과 로스토프 주의 불고돈스크의 러시아 영공에서 투폴레프 Tu-95, 투폴레프 Tu-160 전략 폭격기가 50여 기의 X-101, X-555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이 중 44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전장에서 싸우는 대신 민간인과 싸운다며 이런 공격을 대응이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는 민간인을 공격할 미사일과 위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고정밀 장거리 무기로 우크라이나군 지휘부와 에너지 시스템을 공격했다며 공격 목표를 달성했다. 모든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8일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0일부터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의 기반 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이로 인해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하고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의 약 40%가 파괴됐다. 한편 이날 공격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위해 키이우를 방문하기 직전에 벌어졌다. 피알라 총리는 키이우에서 올린 트위터 글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조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우리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